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초보자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그런데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간략하게나마 각 섹터별, 테마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냥 일단 안내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한글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한글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 없듯이 증권 용어와 회계 지식 이걸 많이들 놓치시는데요. 시가총액 생산 품목 이런 것들이죠. 영업이익, 유무상, PBR, 에비타. 증권에 관련된 용어와 회계에 관련된 용어를 모르시면 기업을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시장 전반적인 이해가 좀 힘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 가치주들은 삼성전자 매출이 올랐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부분으로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좀 다른 섹터를 들어가면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임상시험과 CMO, 위탁 생산이죠. 그 다음에 기술 라이센스.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임상시험은 일단 전임상하고 전임상은 동물, 임상 일상은 안전성, 임상 이상은 약물의 용법과 용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3상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점검을 하는 단계가 계속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제 기사에서 가끔 임상, 일상 착수, 그런데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바이오의 테마가 좋을 때나 가능하지 지금같이 바이오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는 임상, 일상이란 기사 갖고는 주가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통 임상 2상 중에 임상 2상에서도 A와 B 단계가 있는데 B 정도는 지나야 돼요. B가 지나야 기술 이전이 가능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삼성전자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이고요. 인텔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요. 아마 이건 좀 아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공정상으로는 또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고 제품 종류로는 D램과 낸드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방식으로 따라서는 또 팹리스와 팹, 파운드리 등으로 또 나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팹립스 회사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거고요. 대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LCD와 OLED, LCD에서 지금 OLED로 가는 수순이죠. 이제 대량 생산하면서 OLED가 좀 낮아지고 있으니까 덕산 네오룩스 같은 OLED 관련주들이 이제 은근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해운 쪽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해운도 선박 제조에 따라 벌크선이 있고 컨테이너선이 있고 그다음에 LNG선 여러 가지 이제 선박의 종류로 나뉘지만 운임은 벌크선, 그러니까 발틱 운임 지수 BDI라고 해서 이쪽으로 하나 나뉘고요. 컨테이너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고 영국의 또 운임 지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운임 동향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HMN 같은 경우가 주가가 요새 많이 오른 게 작년 3, 4분기부터 이쪽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요. 원자재는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유가, 금, 그다음에 구리 이런 곡물 가격 동향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가격 동향 지수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엔터테인먼트는 BTS, 블랙핑크 이런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그다음에 유튜브의 조회수가 엄청나다. 이런 내용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요.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인가요? 태양의 후예 같은 게 한국에서도 흥행했지만 중국에서도 대박이 났죠. 그런 내용을 보고 제작사 관련 주가를 또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금융주는 그냥 금리 동향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관심이 좀 별로 없어서 이쪽은 저도 잘 모릅니다. 중국에서 게임 허가가 나는 걸 중국 판호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게임 종류는 롤플레잉 게임도 있고 뭐 MMORPG 게임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처럼 게임에 관심이 없으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과 사회적 트렌드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데요. 2019년까지는 5G 시대여서 관련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한 몇 배씩 올랐고 지금은 ESG,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관련된 그러니까 각 기관 투자가나 펀드가 이 ESG 기준에 맞는 종목을 투자한다고 해서 또 대기업들은 이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요새 들어보시는 메타버스, 디지털 화폐, 뭐 우주, 풍력,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각형이 아닌 원통형으로 한다고 했던가요? 이런 2차 전지의 생산 종류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뭐 전기차, 수소차, 탄소 배출권 이런 이슈는 계속 나오는데 이런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 건데 쉽지는 않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전문가 수준까지는 될 필요는 없겠지만 얇고 넓게 아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뭐 깊게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각 전문 사이트와 증권사에서는 경제, 산업, 그다음에 종목별로 섹터 이런 관련 리포트들이 늘 나오니까 리포트를 안 볼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안 보시면 이런 정부 정책과 사회적 트렌드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메타버스가 뭐 어디 가는 버스냐 이런 식의 농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이런 쪽으로 전반적 지식을 쌓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셔야 그나마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만 사면 이런 공부 필요 없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수익이 반도체의 수요가 많아져서 오른다는 전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반도체를 모르고선 삼성전자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